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연휴가 이틀 남았습니다. 금요일 한 번 남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남았는데, 종목별로 조금 눌려지는 종목도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휴 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또 지난번에 폭락에 대한 심리적인 여파도 있어서, 그래도 저는 예년에 비해서 이번 연휴장 직전에 1, 2주 전에 주가 모습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년에는 1, 2주 전에는 상당히 주가들이 비실비실했는데 그나마 더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동안 미리 많이 빠져서 그랬던지 몰라도.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을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2220까지 갔다가 다시 윗꼬리다가 밀리긴 하지만 그건 뭐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대량으로 사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조 지표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가열권이거든요. 물론 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내일 당장 주가가 뭐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추세는 살아 있는데 보조 지표가 일단 가열권이라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연휴 동안에 주식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거의 한 80% 내지 90% 단기적입니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자금을 지금 외인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분할 매도가 좀 필요한 듯 한데요.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만원 전후 정도 오면 저는 단기 한 고점 정도로 보거든요. 7만원 정도, 네, 7만원 정도. 많이 가면 7만 5천원인데 7만 한 2천원 정도, 7만원 정도. 사막 콘덴서는요. SKC 코롱 PI가 한 4만원 근접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원스라는 종목이 만원 정도. 이 정도 오면 최소한 50% 정도는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개의치 않겠죠. 이런 작은 흐름에 사실 신경 쓰면 돈 벌기 힘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팔아야 될 때 팔지를 못하면 다시 주식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팔 걸라고 자꾸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 본전 가격 올라오게 되면 그때도 팔 듯 하다가 또 안 팔아서 또 다시 내려와요. 내가 또 두 번 실수했는데 세 번째 올라오면 그다음 팔게 돼요. 지쳤어 사람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뭐 100%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만약 추세가 우상향이라면, 그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렇게 중간중간 마디마다 끊어주시면 주식 매매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사람이 그 인내심이 좀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집니다. 인내할 수 있는 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주식판을 보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일단 사놓고 그냥 뭐 얼마까지 최소한 갈 때까지 뭐 기다리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주식판을 보시는 분들이나 하루 일 끝나고 주식판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시세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저가 매수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 잘 기억을 하셔서, 그 가격대 오면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만요. 괜찮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외인의 현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한 가열권에 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서 뭐 크게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급등할 자리도 아니고요. 어차피 2150부터 2300 라인 요 사이에는 상당한 매물권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뭐 이게 급등해서 2300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투엠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는 또 대선주들이 다 좋았죠. 어제, 그제는. 주식이라는 게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좀 오르면 또 눌림목이 좀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대선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인트엠도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교안 관련주들이 한창제지나 뭐 아세아텍이나 지금 국일신동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이게 빠지면 또 테마라서 또 같이 이게 움직이고 휩쓸리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한 구석이 사실 있긴 해요. 근데 불안한 구석이라보다는 그거는 제 마인드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지. 인트레이 설사 제 예상을 깨고 뭐 3,500을 예를 들어서 깨고 뭐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요. 어차피 저는 4,000원은 돌파합니다.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입니다. 왜? 6월 27일 날 자한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력이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올린 다음에 일정 부분 눌림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500원에서 3,550원 요 구간은 쉽게 돌파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 장중에는 3,550원이나 또는 뭐 3,500원까지 장중에는 타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종가는 오늘 3,610원으로 끝났는데요. 종가는 오늘 3,610원 정도 이하에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 조금 빠지더라도 종가가 3,560원 이하로는 저는 끝이 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장중에는 조금 밀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템은 분명히 이벤트가 남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보유하고 계시고요. 혹시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요.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설 세고 나면 이제 설 세고 나면 2월 한 중순 이제 대구가 되지 않습니까? 2월 8일, 9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6월 27일에 점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인템은 점점 시간은 우리 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차는 지금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근데 내려오는 폭이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하락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럴 때 갑자기 지수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뭐 한 40% 50% 확 빠져버리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수소차는, 지금 이걸 좁히는 과정이고, 사파 눌림목 과정이라,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GMB 코리아 일단 제가 말씀드린 8,400원에서 8,500원 이 가격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지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급이 조금 따라준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아니면 일부 분할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전 종목 차트를 사실은 검색을 해서 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게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전 종목 어떻게 차트 검색 3초 단위로 돌려서 자동으로 돌려서 매일 검색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정말 많이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눈도 좀 침침하고요.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려서 이제는 그렇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또 제 투자 성향 자체도 예전에는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폭이 좀 큰 종목들 그 단타도 치기 좋고요. 아니면 추세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눌림목 들어올 때 그럴 때 이렇게 바바박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종목은 좀 겁이 납니다. 이제는 겁이 나고요. 또 그런 종목에서 내가 뭐 30%든 50%든 먹고 나왔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항상 주식이 10분에서 10분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 트립이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 사실 실제로 보면 10번 중에서 한 6번 60%만 승률이 와도요, 크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6번만 이겨도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승률이. 근데 한 달 동안은 10번 중에 6번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기준을 보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신 이제 승률은 뭐 10번 중에 절반만 사도 성공인데 대신 이제 그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수익률을 최대치로 뽑아야 됩니다. 최대치로요. 적당히 해보고 이제 배부르다 나 그만 먹을래 좀 급등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또 다른 좀 알아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갈 때까지 뽑아놔야 됩니다. 내한테 물 들어올 때는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이 또 꼬일 때가,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사이클이 또 잘 안 맞아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동안 쭉 하다 보면. 그럴 때, 이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물론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된다. 매매를 안 해야 되든지 아니면 소액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또 조금 읽다 보면 또 이런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막 마음이 급해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은, 알고 보면 쉽거든 이론적으로는. 왜? 아니 많이 폭락했을 때 나 사가지고 안 보면 돼. 나 많이 오를 때 팔 거야. 그럼 돈 벌어요 진짜요. 그 우량주 안 망한 것들 사가지고 돈 벌어요. 나 큰 욕심 없어. 이렇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제 누구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 버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또 화면도 모니터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걸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보게 되고 돈을 좀 벌게 되는 게 이제 이게 땡기는 거예요. 혹시 또 내가 주식이 기재가 아닌가 천재가 아닌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초보자 때 돈을 이렇게 막 SK 그때 당시에 현대반도체였는데 갑자기 막 주성 엔지니어가 매매했는데 순식간에 1,000만원을 번 거예요. 와, 저는 처음에 주식에 기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데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물론 이분들이 다 100% 순간은 아니지만 또 참고로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권방송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정권방송 저것도 사기꾼들도 많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들어서 정보를 조합해서 내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정보도 이렇게 취합하기도 좋고요. 하지만 나한테 알려진 정보는 이미 나한테 뉴스에 공시에 뜬 정보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는 정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제 주위 지인들께서 이러저러 뭐 떴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진짜 급등할 것 같지 않냐 네 눈에 네 귀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끝난 거야 니는 건물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인드, 투자를, 심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심리를,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유튜브든 아니면 방송이든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이거는 내 돈이 걸린 문제라서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 돈이 돈 같지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 같아요. 정말로. 내 돈,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종이종아리 같아요. 이게. 이거 사람 한장하는 노릇이거든요. 돈 잃게 되면. 자, 여러분 냉정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들어갈 때와 나가야 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급등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 정도 되시는 연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더 좀 안전한 종목,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 쪽에 잘 포인트를 두셔서
차트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파동을 보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면요. 그리고 뭐 망할 회사 이런 부실한 종목 회사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1년에 연 100% 수익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투자하는 종목 보면요. 무슨 원일 특강 정말 거래량 없는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지만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한전도 그 사람이 맨날 했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주식.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수익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복리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단기 매매보다는 차라리 좋은 시점에 잘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진입이 됐으면 그냥 꾸준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 투자 성향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 모니터를 보는 성향이라면 마디마디를 한 30% 정도는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서 매도하고 또 매수 이렇게 30% 정도만요. 그 기준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30% 정도만 매매하시면서 심리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고 좀 무료하고 지루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에서 돈 벌기 10%, 5%, 10%만 돈을 벌고 나머지 90%는 돈을 다 잃는다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실제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 그런 매매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들으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도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거 맹심하셔서 만약에 초보 투자자이시고 처음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금방 제가 했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돈을 따든 잃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